참 우리나라 정치가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참 희한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대통령과 제1당 대표 사이에서 뭔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비선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둘이 나란히 앉아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 참. 외교나 정치에서 가끔 어, 메신저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외교 관계가 전혀 없는데 뭔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야 될 때, 그때 실정법을 넘어서 비밀리에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한에 몰래 올라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온 그런 일들이죠. 외교에는 의외로 이런 물밑 메신저들의 역할이 큽니다. 정치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그럴 때,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화를 어떻게든 진행해서 파국으로 가지 않고 뭔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대화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더러 해도 외교 같으면 한 30년 동안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이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불문율이에요. 왜 30년이냐? 외교문서 공개 시한이 30년이거든요. 평균. 30년이 지나면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도 30년이 지나면 공개해도 양쪽의 국익에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라도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실체를 밝혀서 후대에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외교문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비선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리고 비선들이 내가 이런 역할을 했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한 30년 기다렸다 하면 돼요. 근데 이 자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읽어보니까 비선도 아니고 메신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들이 지긋들이 무슨 역할을 대단히 한 것처럼 떠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회동 있고 나서 불과 열흘도 안 돼서 내가 비선이었어 이러고 떠들고 나온 겁니다. 나 이런 참 웃기는 경우는 이제 처음 봅니다. 한국일보가 두 사람을 나란히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대는데, 제가 한국일보 기사를 면면히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한 얘기와 기자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적당하게 기사화한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이 사람들의 주관적 희망사항 표명이고 또 어디까지가 기자의 이 기사 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함성득입니다. 함성득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살았던 강남의 아파트에 이웃에 살았다는 이유로 가깝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대통령이 함성득을 먼저 좀 들어와라 이렇게 전화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 함성득이가 지난번 총선 때 이재명에 의해서 공관위원장을 했던 임혁백이라는 자하고 막역한 사이라서, 그래서 함성득이한테 임혁백이랑 한번 얘기를 시작해봐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게 얘기가 돼 있어요. 함성득이도 임혁백이도
뭐 같은 정치학자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정치학계에서 뭐 서로 알고 지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정치학자 대학은 다를 거예요 아마. 함성득이가 어느 대학이에요? 연세대학인가? 예, 임혁백이는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은퇴했어요. 만약에 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같은 패컬티 멤버라면 뭐 매일 볼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막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네, 그럴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래서 두 사람이 막역하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함승덕이한테 그저 임혁백이랑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바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정치학자들의 주관적 희망사항이 막 섞여 나옵니다. 임혁백이가 이재명이한테 이제 협치를 넘어서 공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이재명이가 적극 공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혜적 차원에서 야당과 협력하는 협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고유 영역인 국방 외교 영역을 제외한 모든 민생 영역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책임지는 공치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이재명이가 공감했다. 지글지글이 한 얘기예요. 이재명이랑 임혁백이랑. 그런데 여러분, 협치가 시혜적인 겁니까? 이 사람 정치학 완전히 거꾸로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협치가 시혜적인 거예요?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하는 게 협치예요? 협치야말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협치야말로.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하는 협치라고 완전히 협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주는 협치 말고 공치하자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외교 국방 제외한 모든 영역 공동으로 통치하고 책임지자. 그냥 정권 내놔라. 그러지. 그냥 정권 내놔라 그래라. 이게 무슨 이런 게 전형적으로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예요. 대통령이 외교 국방만 책임지고 나머지 모든 영역, 경제, 민생, 사회 모든 영역은 총리한테 주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됐을 리도 없고 또 이걸 전달받았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했을 리도 없죠.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책상 불림인 어느 정치학 교수가 주관적 희망을 섞어서 넋두리처럼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하고 저 이재명 사이에 무슨 메신저라고 하는 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떠돌 수 있는 얘기입니까? 협치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 돼 있고 공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이가 공감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권 우리가 아예 뺏어서 합시다 하는데 그럼 이재명이가 공감 안 하겠어요? 당연히 공감하지. 그러면서 임혁백이가 이재명이한테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전국 정상회의 내셔널 서미트 미팅을 만들어 공치를 제도화해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대 자기가. 당연히 이재명이가 그럼 당연히 뭐 대통령이 그렇게만 해주면 나야 좋지 했겠죠. 그래 이렇게 공치하겠다는 자들이 대통령 앞에 앉혀놓고 15분 동안 성명서 읽듯이 A4 10장 꺼내서 읽어? 이 한국일보 인터뷰가 아주 고약한 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한테 뭐 유화제 수초를 보내고 뭐 이것도 저것도 이거 하는데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아이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하면서 거부하고 국정 기조 전환이 제일 중요해. 그랬다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팩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동 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내가 그거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야.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삭제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죠. 그건 회동 때도 그렇게 설명했고 대통령의 그 발언대로 독소 조항이 삭제돼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마치 이재명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한국일보는 인터뷰를 전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성득이하고 임혁백이라는 두 교수가 한 사람은 은퇴한 명예교수고 한 사람은 현역 교수인데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또는 요청을 받고 메신저를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게 이른바 메신저 언론에서는 자꾸 비선 그러는데 메신저라고 하면 대통령과 이재명이한테 각각 지시받고 지그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또는 상대방한테 가서 얘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지시한 대통령 또는 이재명이한테 가서 정확하게 보고해야 돼요. 제가 대통령 말씀을 이재명이한테 이렇게 전했더니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합디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지시가 나왔겠죠. 그래? 그러면 한번 이건 어떤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래야 이게 비선이지. 지게들끼리 정치적 상상력 발동해서 주관적 희망 잔뜩 섞어서 시혜적 협치가 아니라 공치가 좋겠어요 라고 이재명이랑 이명박이가 얘기한 걸 마치 대통령한테 무슨 제안한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누가 했다는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곳곳에. 대통령이 이걸 얘기했다는 건지 이명박이가 얘기했다는 건지 이재명이가 얘기했다는 건지 함성득이가 얘기했다는 건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주어가 분명치가 않아. 그런데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냈어. 저는 이 기사는 기사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깝다. 기자가 보통 소설을 쓰는데 저는 이 함성득이하고 임혁백이가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자들이 공동으로 소설을 쓴 것 같다. 여기에 기자도 소설을 쓰는데 가세한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다들 도대체 이 비선 논란이 이게 뭡니까? 실체가 뭡니까? 라고 궁금해하시고 질문들도 하셔서 제가 우선 함성득이하고 임혁백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인터뷰한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우선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기사를 접하고 참모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하고 있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이 기사가 나온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 아니 대통령은 이재명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언론으로부터 여당 내부로부터 또 야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왔다. 그러나 회담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서 내린 것이다. 그리고 직접 이재명이한테 전화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무 조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무 라인이 대통령 공식 라인이 저쪽에 비서실장과 함께 진행했다. 무슨 특산이 물밑 라인이니 비선인이가 있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이렇게 딱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런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한국일보 단독 기사가 먼저 떴잖아요. 그걸 보고 그 기사 내용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은 대통령이 무슨 이재명이한테 만나달라고 무슨 애걸복걸 하는 듯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안 할게 저것도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불쾌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이럴 거면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하라. 이런 글들이 마구 올라오게 된 거예요. 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저도 한 40년 정치 평론했고 또 정치학 공부한 거로만 따지면 한 55년, 한 45년 되는데요. 이렇게 떠벌리는 비서는 제가 동서고금 찾아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서이면 대통령 비서도 입이 없다 그러는데 공식 라인에 있는 대통령 비서도 입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식 라인도 아닌 비선이 뭔가를 했다면 그래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언론이 더 이상 비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 자체를 안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니까 뭐 주관적 희망사항을 지그들끼리 얘기했을 수는 있겠어요. 뭐 그것까지 뭐라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선이려면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저쪽에는 이재명 정확하게 보고하고 정확하게 지시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정확하게 재지시받고 정확하게 재보고하고 이래야 비선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었든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는 게 비선입니다. 하도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별 것들이 다 한국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